예, 안녕하세요. 코스트라답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이슈를 받고 있는 스타틀라스라는 어, 게임과 게임 관련해서 투자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궁금한 점 관련해서 좀 리뷰도 해달라 이런 요청도 좀 많이 들어와서 이를 갈라게임즈에 있는 타운스타 게임하고 한번 좀 비교해보는 영상을 한번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게임, 타운스타와 스타틀라스 두 가지를 패시브 인컴,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좀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어, 오늘 이 영상은 첫 번째로 P2E 시스템, 갈라게임즈와 스타틀라스가 어떤 플레이 투 언 시스템으로 진행되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ROI, APR 관점에서 분석, 내용 좀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지금 P2E가 P2E, ROI, AP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만 정리해 봤어요. P2E는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게임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일종의 투자형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게임을 통칭해서 이제 P2E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제 P2E 게임들은 우리나라 이제 위원회에서 약간 사행성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좀 불법인 그런 측면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ROI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자기 자본 내가 투자금 대비 그거를 이제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어떤 NFT를 샀는데 그게 하루에 10,000원씩 벌어준다라고 하면은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100일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ROI를 뭐 100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OI 100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 실제 투자금 대비 어, 투자금을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APR이 100% 나왔다라고 하면은 1년 동안 내가 투자한 원금을 그대로 다 회수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ROI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APR을 설명드린 이유는 스타틀라스 게임 관련해서 APR로 좀 분석을 잘해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PT 시스템 관련해서 갈라게임즈 타운스타 관련된 게임을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영상에도 좀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 보신 분들은 짧게 좀 스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타운스타 게임 관련해서는 5줄로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래 사진처럼 자신의 마을에서 농작물을 경영을 해서 주변 도시에 파는 게임입니다. 여기 지금 포도라든지 이런 나무를 경작을 해서 여기 지금 트럭 보이죠? 예, 이 트럭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여기에 하루의 미션이 이제 매일 주어지거든요. 지금은 여기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별을 모으는 그런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을 1,000개를 모으는 게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에 1,000개의 미션을, 1,000개의 별을 다 모으면은 미션을 도달하는 걸로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좀 더 다양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1,000개의 별뿐만이 아니라 뭐 포도를 5개를 뭐 경작하세요. 아니면은 사탕수수를 5개를 경작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션을 도달할 경우에는 타운코인을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럼 이 타운코인은 누구한테나 막 무한정으로 지급되냐? 그게 아니고요. 타운코인은 NFT를 이제 이건 돈 주고 사야겠죠. 주로 아니면 뭐 에어드랍을 받든지 타운코인은 NFT를 마을에 배치할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복스 같은 경우도 일종의 NFT고요. 여기 지금 하운티드 이게 할로윈 데이 특집 NFT인데 이런 NFT가 지금 여기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설치가 돼 있을 경우에만 이 NFT의 희귀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타운코인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스의 레어리티가 50이고 이 할로윈 아이템 특징이 뭐 60이다라고 하면은 총 합쳐서 이제 60개 더하기 50개 이렇게 해서 총 110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NFT를 내가 무한정 많이 해서 많이 설치하면 다 되느냐? 뭐 나는 뭐 NFT를 10개를 사죠. 10개 다 설치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NFT는 갈라코인 또는 타운코인 예치량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NFT를
두 개를 배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갈라코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00 갈라코인을 넣어야 됩니다. 내가 NFT를 3개를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갈라코인을 15,000 갈라코인을 넣어야 됩니다. 4개를 배치하고 싶으면 20,000 갈라코인이고요. 한 개의 NFT를 발동을 시키려면은 5,000개의 갈라코인을 평균적으로 예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스테이킹의 개념이 좀 나오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벌어가는 구조이고요. 두 번째, 이제 스타 아틀라스는 좀 더 단순해요. 지금은 단순합니다. 앞으로는 엄청 복잡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세 줄로 요약을 하면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 멋진 그래픽이 압권인 게임입니다. 현재는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에 미니게임을 발매한다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슈팅 게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저도 자세히 좀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뭐 P2E 관련된 건 아니라고 제가 이제 언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막 큰 공지사항이라는 얘기 나온 게 아니라서, 오피셜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루머가 있다 정도까지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7년도에 출시가 예정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도 P2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코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스타 아틀라스 내에 있는 우주선 NFT를 사야지고, 이 NFT 우주선 내에 식량고, 연료 등을 조금씩 사야지고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은 데일리로 해서 아틀라스 코인이라는 것을 지급해 줍니다. 그럼 그 아틀라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FTX라는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매도를 하면은 수익을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스타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뭐 간단히만 더 설명드리면은, 아틀라스라는 코인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타운스타의 타운코인이랑 비슷하고, 폴리스라고 해서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 있습니다. 이거는 갈라 코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아우르는 이제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배가 있고, 이제 선원들이 있고, 뭐 장비들이 있고, 뭐 구성 요소들이 있고, 이제 건물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도 이제 랜드 파셀이라고 해서 땅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판매는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10만, 함선만 지금 판매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여기서 마이닝 채굴도 하고, 채굴이란 관점은 코인을 채굴하는 게 아니라 우주 그 행성 내에서 이제 뭐 광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광물들을 채굴을 해가지고 정제를 하고, 뭔가 새로 생산을 해서 이걸 판매를 하고, 판매를 함으로써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걸로 해서 뭐 배를 사고 선박을 사고 이렇게 해서 전쟁도 하고, 뭐 탐험도 함으로써 여러 가지 NFT도 탐색하고 하는 그런 멋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출시라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직까지 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 게임을 한번 그 ROI 투자 수익률 관련된 관점에서 좀 봐볼게요. 먼저 패시브 인컴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이 100만 원 다시 다 회수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갈라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운티드 웨스트윙이라는 게임, 그냥 샘플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 그 투자 비용 회수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좀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은 하루에 60개의 타운 코인을 지급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판매 가격은 2.7 이더리움에서 거의 10,000달러에 가깝게 되는데, 마지막 거래된 게 이제 2.4 이더리움이 거래가 됐어요. 4시간 전쯤에 됐는데, 뭐 2.75에도 거래가 됐었고, 2.4에도 됐고, 2.39에도 거래됐고,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2.4로 잡았습니다. 그럼 2.4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8,880 USD 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60개의 타운코인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타운코인 한 개당 타운코인 하나에 0.635, 0.635 USD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거 60개를 곱해보면요. 이 두 개를 곱해보면은 하루에 38.4 USD 달러, 38.4 달러를 준다. 근데 이 아이템을 사려고 하면은 8,888 달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원금, 우리가 이제 투자를 8,880 달러를 투자를 했죠. 이거를 하루에 이제 38.4달러씩 이제 벌어들이니까 이걸 똔똔대는 구성 자체가 231일이 소요됩니다.
231일이 소요된다는 점, 먼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한 7개월쯤, 3, 7에 20일, 3, 8에 24, 한 8개월 약간 좀 더 걸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스타틀라스를 한번 볼게요. 스타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또 사이트가 있어요. 팬 사이트가 있어야죠. 이 배마다 그거에 대한 현재 마켓 프라이스, 마켓에 대한 관련된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아틀라스 코인의 가격.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USD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USDC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뭘로 봐도 상관없는데요. 여기 이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 데일리 번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이제 우리가 선원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료라든지 이런 거 이제 소모되는 이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에서 이 데일리 번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데일리 넷 일드가 있는데 이게 그럼 하루에 온전하게 벌어들이는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APR은 연간 수익률이 이제 136%다. 라고 가지고 있으면 1년 가지고 내가 100만 원 투자를 했으면은 1년 후에는 이게 136만 원으로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보면은 평균적으로 APR이 뭐 한 130에서 120 정도 사이 정도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제일 그나마 APR이 좋은 레인보우 치라는 그 함선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APR을 통해서 이제 약산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봤던 타운스랑 최대한 유사하게 좀 보려고 유사하게 좀 프로세스를 거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NFT 가격은 985달러입니다. 984.99, 985달러이고요. 하루에 최고 홀쭉인 금액은 13.1개의 아틀라스 코인, 이거는 이제 4.45 달러가 되는 건데요. 소비되는 것만큼 아틀라스 코인을 제외를 해주면은 하루에 3.36 USD를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걸 제가 캡처했던 시점이랑 그때 이제 FTX에서의 그 아틀라스당 그 USD 금액 그 환산 금액 자체가 약간 좀 떨어져가지고 그게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이제 3.36달러를 번다. 그리고 NFT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NFT 같은 경우에는 985달러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식량이나 이런 공급은 3일 1시간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그 타운스타는 하루에 한 번 매번 접속을 해서 매번 그 수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원금 985달러를 하루에 3.36달러로 벌어들인다고 하면은 293일이 듭니다. 그러면은 거의 10달 약간 못 걸리게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타운스타 같은 경우에는 8달이 약간 안 걸렸는데 그건 10달이 약간 안 걸린다. 라고 하면은 수익률 측면에서 한 20% 정도 좀 차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15%에서 20% 정도 타운스타가 더 효율성 있게 잘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씩 좀 드릴게요. 먼저 갈라게임즈에 관련해 가지고는 게임의 요소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저는 지금 그래도 갈라게임즈 타운스타를 한 지 좀 됐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 이거 3개 줬는데 2개로 깎을게요. 제가 뭐 2개에서 2개 반 정도 막 엄청 재밌진 않아요. 제가 뭐 게임을 원래 막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엄청 재밌지는 않은데 또 막상 하다 보면 또 약간 욕심도 생기고 더 좀 잘해보고 싶다는 그런 막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은 어떻게 하지? 남들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인터넷 좀 한 번씩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는 게임의 요소가 막 엄청 재밌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 최악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있고요. NFT 기능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할로윈 특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NFT가 있습니다. 복스는 딱히 지금 현재 기능은 없는데 여기 안에서 파는 그 타운 코인을 주는 많은 NFT들이 고유의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곡식조 장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은 뭐 할로윈 그런 특집 아니면은 뭐
뭐 물 보관함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물 보관함을 가지고 있으면 물을 좀 풍족하게 쓸 수 있고 게임 내에서 그리고 뭐 할로윈 그 특집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주변에서는 석유를 좀 쉽게 캘 수가 있고 이런 식의 좀 고유의 능력이 있으면서 약간이나마 그렇게 인제 티끌 만큼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살짝살짝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씩 뭔가 내가 NFT를 살 때 약간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럴 만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할로윈 아이템 같은 경우는 쉽게 판매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수월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서. 예. 그리고 인제 세 번째로는 갈라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NFT 뭐 사는 것도 인제 일종의 스테이킹으로 볼 수 있긴 한데 이건 좀 투자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NFT를 발동시키려고 하면은 아까 NFT 한 개당 약 5,000 갈라 코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갈라 코인들을 예치하게 함으로써 고객들이 코인을 빼려고 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반면에 스타틀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죠. 아무래도 선박을 하나 사 놓고 그다음에 계속 예치를 하는 건 별도로 없이 아틀라스 코인을 별도로 예치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다만 인제 소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트글라스 코인을 통해 가지고 식량이라는 이런 걸 꼭 사야 되니까. 예. 다만 거기는 뭐 스테이키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 돈이 빠져나갈 구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인제 마지막 기타로 관련해 가지고는 갈라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타운스타 같은 경우에는 갈라게임즈에 어마어마한 서포트를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만약에 갈라게임즈가 없었다, 갈라코인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타운스타는 지금 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 갈라게임즈가 워낙 견고하게 뒤에서 버텨주고 갈라 파워에 대해서 아까 NFT를 발동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타운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이게 좀 유지될 수 있는 약간 그런 효과를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복스 관련해 가지고도 특수한 NFT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사기관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듦으로써 추가 호재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뭐 내년 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매번 뭔가 나올 수 있는 게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타운스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증이 된 게임이에요. 팜빌이라는 그 진가라는 게임 그 회사에서 이미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 팜빌이라는 게임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과거에 자제스럽고 인기 많았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타운스테에 다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은 게임 자체도 조금씩 더 재밌어질 것 같고 매니아층 관련해서도 계속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10년 동안 장수한 게임이다 보니까 어 크게 리스크는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그 개미지옥이라는 얘기를 아까 예전부터 막 좀 표현을 했었었는데 타운스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데일리로 해서 타운 코인을 받으면은 이거를 돈으로 잘 빼질 않아요. 이 타운 코인을 계속 모으고 나면은 갈라게임즈에서 새로 나오는 NFT 비단 타운스타 게임만이 아닙니다. 미란더스도 있고요. 레거시도 있고요. 에코스 오브 엠파이어도 있고요. 스파이더 탱크도 있고요. 수많은 게임들의 NFT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현금화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이 빠져나게 하질 않아요. 실제로 돈이 더 투여되면 투여됐지 아직까지는 빠져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타운스타 게임 자체가 그렇게 썩 위험하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약간 제가 설명 깜빡했는데 이 팜빌 벤치마킹 관련해서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거였었어요. 이게 지금 진가라는 그 회사 그 주식인데요. 이게 주식이 뭐 오르내리고 이걸 떠나서 이게 2010 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이 진가라는 회사가 지금 타운스타랑 똑같은 게임을 만들었던 팜빌이라는 게임을 지금 거의 어 15 년째? 예. 12 년, 13 년째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다. 그럼 13년 동안 쌓인 게임의 재미있는 노하우들이라든지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운스타에 접목시킬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포인트로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갈라게임즈 타운스타는 좀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스타 아틀라스는 제가 좀 평가가 좀 박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타 아틀라스를 투자를 되게 조금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예 안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정말 저렴한 걸로 해서 한두 개 정도 이제 맛만 본다는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더 좋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댓글에 같이 달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게임의 요소 아직은 게임이 없습니다. 그냥 스테이킹하고요. 식량 공급해 주고 그거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일단 우리가 뭐 스테이킹 해 가지고 이자 받는 거랑 거의 비슷한 요소인데 다만 이제 식량이라든지 보급품을 좀 챙겨주는 그런 관점 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두 번째 NFT 기능 관련해 가지고는 배의 디자인은 다 다르지만 그리고 2027 년도에 인제 사용될 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함선마다 특징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디자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지금 당장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의 APR의 관점에서 ROI 관점에서 어 구매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효율성이 좋고 저렴한 걸 찾기 때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NFT의 기능도 지금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직 디자인으로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킹의 개념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물론 이제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게끔 만들어는 관점에서는 일종의 스테이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너무 약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게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만약에 제가 이 스타틀라스 해서 함선을 샀어요. 그래 가지고 하루에 뭐 10만 원씩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날그날 매일매일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인제 뭐 이게 솔라나 기업하니까 수수료도 많이 안 들어가 가지고 뭐 쉽게 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계속 뺄 것 같아요. 이거를 따로 모아둘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갈라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단은 이더리움 기반이다 보니까 수수료가 한 번 빼는데 몇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모아 놓고 있어요. '한 며칠에 모아서 빼야지.'라고 하는데 공지사항이 뜨는 거죠. "자 2주 후에 에코스 오브 엠파이어 뭐 랜드 세일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면은 2주 동안 계속 코인 모으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아이템 사야지.' 아이템 한두 개 사면은 또다시 영원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갈라게임즈. 근데 스타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한 1 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뭐 3 일에 한 번씩 계속 돈을 빼도 큰 상관이 없어요. 일단 수수료 관점에서 별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로는 스타 아틀라스에서 지금 함선만 판매를 했지 앞으로 뭔가를 판매할 만한 또 계획이 아직까지는 뭐 근시일 내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사게끔 만들어야지 계속 그 스타 아틀라스 내에서도 인제 코인을 자기들이 흡수하는데 회사 내에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흡수할 수만 있을 만한 용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막 인제 고래들 아틀라스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계속 팔려고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틀라스 코인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함성 같은 경우에도 USDC로도 살 수가 있거든요. 아스트랄라스 코인을 내가 지금 만약에 게임을 통해 가지고 계속 벌어 들인다고 하면은 내가 이거를 나중에 FTX 거래소에서 판매를 해야 될 때 누가 이걸 사 주겠느냐. 아틀라스 코인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예.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아틀라스 코인이 모든 사람들이 배를 샀던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데일리로 해 가지고 코인을 계속 처분을 한다고 하면은 회사 내에서도 어느 정도 사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갈라 게임즈는 타운스타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의 게임들 뭐 스파이더 탱크라든지 에코스 오브 엠파이어, 레거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유저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갈라 코인에 대한 거버넌스 안으로 인제 편입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타운 코인도 여기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인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네트워킹이 구성될 수가 있는데 지금 스타 아틀라스는 스타라스 혼자밖에 없고 아직까지 게임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제 투자를 했었을 때 그 투자금을 회수할 때 뒷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좀 없다는 게 또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일례로 함선이 다 팔렸어요. 함선이 다 팔리고 나면은 그다음에 추가 유저의 유입 속도가 너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샀던 사람은 더 비싸게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더 비싸게 팔려고 하면 당연히 ROI, APR 관점에서는 어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수익률 자체가 타운스타보다 스타틀라스가 더 안 좋은데 ROI 관점에서도 어 좀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인제 너무 먼 출시일 2027 년이다. 너무 멀다.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 너무 장기 투자하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장기 투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장기 투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포트폴리오를 뭐 장기 투자용으로 인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인제 단기 투자용으로 인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인제 장기 투자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면은 부동산 쪽이나 아니면 주식 쪽에 있는 가치주 아니면 이더리움 이런 코인을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일단은 미니 게임 출시한다는 거에 대해
그리고 고퀄리티의 그래픽으로 해 가지고 별 한 개를 주긴 했어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백서 안에 스타틀라스 그 백서가 아니라 사이트 내에 있는 건데 오피셜 로드맵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일단 12월 10일 날 이 게임 개발 진행 상황 관련해 가지고 로드맵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근데 이 큰 로드맵을 보면은 일단은 2025 년에 얼리언 렌즈 5를 통한 모듈을 통해서 정제된 버전을 인제 어떻게 보면 오픈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스케줄 관리가 물론 이 좀 자세히 보면 또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어 저는 아직까지 좀 많이 빈약한 것 같아요. 이게 2027년 7 년까지 너무 어 그러니까 계획이 좀 많이 약한 것 같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제 함선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벌었으면은 바로바로 막 개발자 막 한 몇백 명 뽑아 가지고 한 2-3년 안에 쇼부를 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도 좀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 끄는 게 아니겠죠. 정말 그래픽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다 보니까 구현하는 데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시간 대비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뭐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든 미래에 정말 잘 될 수 있는 뭐 테슬라 주식을 산다든지 애플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카카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인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시대의 패러다임을 잘 이해한다고 하면은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언제 오를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그만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관점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시간 대비 수익률이라는 거, 예, 이거 관점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저는 보고 있어서 약간 '타운스타가 그래도 좀 더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리스크 관리입니다. 사업의 진척 정도가 인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타운스타는 이미 지금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게임을 더 즐겁게 재밌게만 만들어 주면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치는 훨씬 더 무궁무진한데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제 검증이 됐죠. 그러니까 완전 재밌는 대박 게임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개쪽밥 게임도 아니다라는 게 인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스타틀라스는 아직까지 지금 안 나온 게임이에요. 나왔는데 너무 재미없으면은 그냥 아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인제 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사진만 있고 실제로 게임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진척 정도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죠. 예. 아직까지 뭐 베타 버전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타운스타는 리스크 해지가 가능합니다. 네, 리스크 예측이 가능해요. '아 이거 썩 재미있지는 않아.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들어갈 때 이 게임이 대박은 터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도 일단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게임 개발이 2027년 된다라고 하는 거 자체는 저는 큰 리스크, 나중에 대박이 날 수도 있긴 하지만 쪽박을 찰 수 있는 리스크도 굉장히 높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과거의 레퍼런스도 인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뭐 그냥 갈라게임즈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회사라서 두 개를 인제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타운스타 쪽에 갈라게임즈 타운스타 쪽에 좀 손을 좀 들어 주고 싶습니다. 예. 어디까지는 인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린 거고요. 물론 인제 스타 아틀라스의 이제 잠재력이라든지 이 어마어마한 세계관이 잘 펼쳐진다는 가정하에서는 NFT 그리고 P2E 시장계를 인제 아예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아주 강력한 게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약간 좀 안전지향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서 저는 아직까지는 '타운스타가 뭐 지금 현재의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도 훨씬 낫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인제 마무리를 하고요. 어 조만간 인제 새로운 게임들 하나씩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이렇게 좀 게임 많이 비교해 보고 싶고요. 어느 정도 인제 '게임이 많이 쌓인다.'라고 하면은 그 막 16강 월드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인제 막 제일 즐겨서 보는 유튜버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막
게임하고 게임 비교해서 뭐가 더 낫다 이렇게 해서 막 그 하는 그런 월드컵 게임 막 16강, 32강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것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